지난 주말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 앞에서 열린 검찰개혁 촛불문화제를 놓고 정치권의 공방이 뜨겁습니다. 여당은 검찰개혁을 바라는 민심의 집단적 요구가 확인됐다고 평가한 반면에 야당은 여당이 참석 인원을 부풀려 민심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수요일부터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조국 장관 관련 의혹과 관련해서 전 상임위에서 여야 간의 충돌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관련 내용 포함한 주요 전국 현안들 임명식 전 국회 부대변인 정태근 전 국회의원 두 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앞서 저희들이 잠깐 화면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지난 주말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 앞에 있었던 촛불문화제 장면이었습니다. 이 촛불문화제를 두고 여야의 평가는 엇갈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문재인 정부하에서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이런 대규모 집회가 열릴 줄은 몰랐다. 이런 반응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어떤 정치적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임 부대님? 지금 현재 양측 진영에서는 숫자 가지고도 또 얘기를 하는데 실은 이게 숫자를 떠나가지고 그날 이게 그 참여 아니죠 그 최순실 농단 이후로 이렇게 대규모 집회가 열린 것은 처음이라는 점에서 방점을 둘 때 숫자가 그렇게 큰 의미를 갖지는 않고요. 왜 많은 시민들이 거리에 나와가지고 검찰 개혁을 외쳤는가를 좀 돌아보는 그런 자리가 돼야 될 텐데요. 지금 이제 국민들 뜻은 이제 이런 것 같습니다. 이게 검찰 수사가 과연 적정했느냐, 균형이 있느냐 이런 걸 따져볼 때 그냥 지나치고 좀 과도했다는데 아마 의심을 좀 두는 것 같고요. 이게 이제 그 국민들이 이제 느끼는 이제 대중의 공분을 이용을 해서 어떤 특정한 장관의 지명, 임명, 퇴진까지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검찰권 지금 행사하고 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그 시민들이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라기보다는 어떤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검찰을 좀 움직이고 있다. 이런 지금 의심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의심을 갖고 있는 게 이 검찰이 왜 이 시기하고 수사의 그 방법이라든지 이런 걸 따져볼 때 좀 무리하다는 건데, 청문회 직전에 수사를 개시했고요. 또 청문회 당일날 피의자 소환도 없이 기소를 했고, 또 대통령 방미하고 때를 맞춰가지고 조국 장관의 자택을 아주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했고요. 또 가족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특수부 전체를 동원해가지고 이게 전방위로 수사를 할 만큼 이게 그렇게 사안이 권력형 비리냐인데, 권력형 비리라기보다는 조국 장관이 취임하기 이전에 본인이 이제 그 교수라는 그 전문직을 이용을 해서 어떻게 보면 좀 오용을 좀 한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국민들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정의롭지 못하다는 거에 대한 분노인데, 이 분노를 이용을 해가지고 마치 범죄 사실이 있는 것처럼 무리하게 수사를 한 거에 대한 그 국민들의 분노가 그날 그 자리에서 확인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집회 참석자들이 왜 검찰개혁과 조국 수호라는 키워드를 들고 함성을 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는지 정의님께서는? 생각보다 많은 시위군중이 참여한 게 사실이죠. 그런데 이제 지난 목요일 날 민주당의 이인영 원내대표가 한 10만 군중이 모일 거다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대정부 질의 과정 속에서 조국 장관이 이제 압수수색하는 수사팀장하고 통화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날 저녁 때 이제 그 문재인 그 대통령께서 이제 이례적으로 메시지를 내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검찰의 이제 수사에 대해서 절제력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시고, 조국 장관에 대해서는 어떻든 사법적 절차를 다 기다려 보고 판단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전체적으로 봐서는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진영 내에서의 위기의식이 발동됐다고 봐야 되고, 그런 속에서 이제 아마 그 예상보다 이제 규모가 커졌던 건데, 제가 보기에는 그 자유한국당에서는 5만, 그리고 이제 민주당에서는 150만, 200만을 얘기를 하는데 주최 측이야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보여져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숫자 가지고 논쟁하는 것은 좀 불필요하고, 보통 저희가 차로 하나가 보통 2.75m에서 3m면은 저 폭 대충 계산하면 한 55m 내외거든요. 그러면 면적상 보면 대략 한 3만 평 정도 되는 면적이라고 봐야 되는데, 양쪽을. 그러면 이제 많이 잡으면 한 20만, 적게 잡으면 한 15만 내외라고 봐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적은 규모가 아니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는 어떻든 지금 그 이번 수사가 과하냐 과하지 않냐라는 문제는 별개로 하고 예. 일단 검찰의 개혁에 대한 목소리도 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또 인정을 하고 넘어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여당이 이번 촛불 집회를 통해서 검찰 개혁을 원하는 국민들의 열망을 봤다라고 하면서 검찰 개혁을 좀 계속해서 추진하려는데 더 힘을 좀 얻은 것 같습니다. 검찰 개혁 관련 특위도 지금 구성하려고 하고 있는데 여당의 이런 움직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여당 움직임은 온당한 거죠. 지난번 여론조사에서도 이미 확인이 됐듯이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는 여론조사가 월등히 높았거든요. 물론 이제 그거와 또 별개로 조국 장관에 대한 그 국정조사도 또 필요하다는 여론도 높았었는데 거기에 담긴 뜻이 뭐냐? 국민들은 이게 조국 장관 개인을 뭐 지금 지키고 안 지키고 이 문제를 좀 떠났거든요. 떠나서 예. 검찰 수사가 과연 온당하고 적정하고 균형을 갖췄는가 여기에 대해서 주목을 하는 건데 현직 장관에 대해서도 저런 정도로 아주 전방위로 뭐 먼지털이라는 표현을 좀 쓰는데요. 그런 표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한 특수 1, 2, 3부가 다 동원이 돼서 검사 포함해서 인력이 한 60명 정도가 지금 투입이 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60여 군데 이상 압수수색을 했었고요. 또 이제 피의 사실 공표는 이제 논란은 좀 있죠. 검찰은 아니라고 그러는데 어제 오늘자 보도만 보더라도 그 딸이 그 공익인권법센터 가가지고 집에서 그 강의를 받았다 했다고 그랬는데 그런 내용 같은 경우가 지금 어디 모 방송에 좀 단독으로 좀 나왔단 말이죠. 그다음에 압수수색 현장에서 있었던 주고받은 대화를 또 주광덕 의원이 대정부질문에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보아할 때 검찰 수사가 굉장히 과도하다는 건데요. 그래서 그 여당 같은 경우는 검찰 개혁의 필요성의 동력을 그런 데서 이제 받는 거죠. 거기다 대고 어제 그 집회에서 한 50만 정도로 이제 평균을 잡아볼 때 그걸 통해서도 다시 한번 이제 힘을 좀 얻은 건데요. 다만 이제 민주당이 주의해야 될 것은 자칫하면 국민들의 뜻에 정치가 올라타가지고 순수성을 좀 잃어버릴 경우에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역시 검찰도 정해진 테두리 안에서 검찰권을 행사하라고 주문을 하듯이 예. 정치권도 정해진 테두리 안에서 정당한 정치적인 영향력을 미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 의원님 어떠세요? 이 대통령에 대한 메시지 그리고 촛불 문화제 이후에 조금 국면이 좀 바뀌었다고 보십니까? 여당 쪽에서는 그렇게 해석할 분위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정치권이 장애 집회를 선동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도 이제 10월 3일 날 집회를 한다고 그러는데 예. 물론 이번에 이제 조국 장관에 대한 임명을 강행해서 진영적 대결을 부추긴 것은 문재인 대통령인 것은 분명합니다. 여권이고. 하지만 정치권이 계속 진영 대결을 강화하는 방식은 저는 전혀 적절치 않다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중요한 사실은 이번 수사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를 봐야 됩니다. 일단 국민 여론이 조국 장관 임명이 적절치 않다라는 여론이 과반 이상에 나와 있고 지금 수사의 과도성을 말씀하셨는데 지난 목요일 날, 금요일 날 예를 들면 KBS가 한국리서치를 의뢰한 조사를 보면 1,002명이 응답을 했고 대략 95% 수준에서 신뢰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3.1% 되거든요. 그 조사를 보면 지나치지 않다라고 대답한 게 49% 나오고요. 지나치다고 얘기하는 게 41% 나와.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조국 장관 임명에 찬성하는 거와 반대하는 의견이 쫙 갈려 있다라는 그것대로 모두 다 응답을 한다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민주당이 지금 검찰개혁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검찰개혁 얘기 이전에 어떻든 조국 장관 일가가 수사를 받고 있고 그것이 장관 임명이 적절치 않았다라는 거에 대한 응답을 먼저 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럼 검찰개혁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그 검찰개혁이라는 게 제도적으로 법률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걸 보면 그 청문회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검찰 수사를 압력을 해요. 청와대도 마찬가지고 행정관, 비서관, 대통령까지 메시지를 낸 상황이고 그러면 국민들 바라봤을 때는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지 않는 입장에서 보면 이건 수사에 대한 외압 아니냐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저는 이 상태가 계속되는 거 이전에 과연 조국 장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러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은 답을 내놔야 돼요. 윤석열 총장도 메시지 내놓지 않았습니까? 이 촛불 집회 시작된 이후로 윤 총장 명의로 이런 메시지가 나온 게 사실 처음이거든요.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의 뜻과 국회 결정을 받들겠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이거 어떤 의미라고 좀 보셨습니까? 숫자에 서로 이제 논란은 있습니다만 어쨌든 수많은 시민들이 검찰청 앞에서 검찰 개혁을 촉구한 거에 대한 침묵은 온당하지 않다는 아마 그런 뜻에서 아마 검찰에서 입장을 냈었는데요. 뭐 국민의 뜻과 국회 결정에 따르는 건 당연한 거죠. 근데 그 말미에 보면은 여러 차례 인사청문을 통해서도 그런 의지를 밝혔었다는 얘기인데 저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되는 첫째는 뭐냐면은 현재 자신들의 검찰 수사권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무슨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계속 문제 제기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는 그런 반발을 하는 것이고요. 예. 두 번째는 현재 수사 중인 그 수사 검사들에 대해서 위축되지 말고 엄정하게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를 하라 지금 이런 메시지를 읽히는데요. 윤석열 총장은 인사청문회 때도 아마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었거든요. 수사 검사들이 어떤 정치적인 외압에 휘둘리지 않도록 방패막이를 하는 게 검찰총장의 그 역할이라는 표현을 했었는데 이게 아마 이제 그런 맥락에서 좀 이해가 되는데요. 예. 아마 윤석열 총장이 그 맺은 말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 검찰 수사는 두 가지 정도로 본인들이 온당하게 하더라도 지금 시간이 길어지면서 굉장히 그 부담감과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마 빠른 시간 내에 이것을 속도감 있게 좀 마무리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아마 검사들, 특히 특수부 검사들의 특성이 아마 그런 걸로 저 알고 있는데 밖에서 누가 외압을 하고 청탁을 하면 더 그걸 꼬리를 물고 들어가는 아마 그런 특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조국 장관 일가의 수사에 대해 아마 좀 더 칼끝을 좀 더 세우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서초동 앞에서 일어났던 그 많은 촛불 집회 그 인원의 검찰 수사에는 어느 정도 좀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 전혀 영향 못 미칠 거라고 봅니다. 그 대통령께서 메시지를 낸 다음에 바로 검찰청에서 이례적으로 아주 짧게 개혁을 위해서 검찰 개혁을 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렇게 딱 예. 냈고 어제 이제 그 윤석열 총장이 조금 전에 우리 김영태가 읽어준 그 다음 문장이 뭐냐면은요.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부터 이러한 입장을 수차례 명확히 밝혀왔고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말라 이 얘기예요, 이 얘기는. 그러니까 우리는 수사 원칙대로 가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오히려 지금 이제 전례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게 압수수색하는 검사한테 장관이 직접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이런 직접 전화를 한 건 또 아니었죠. 전화를 해서 아니, 바꿔줘서 통화를 했죠. 예. 어떤 통화를 한 것이고 그리고 이제 청와대에서 이런 메시지가 나왔다고 한다면 검찰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총장은 본인 스스로가 수사의 방패막이가 되려고 생각할 것이고 어떻든 검찰 개혁이라는 문제하고 이번 수사를 분리하려고 하겠죠. 또 그게 맞는 얘기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수사는 더욱더 박차를 가할 것이고 예. 지금 일정으로 봐서는 사실 오늘 소환해야 맞습니다. 왜냐하면 2일날 지금 국정감사가 시작되고 그 3일날이면은 조문노 씨에 대한 영장 기간이 만료가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아마 지금 이제 소환 조사를 하고 그 일정을 조정하고 있는 모양인 것 같은데 정경심 씨에 대한 소환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 검찰의 수사 양태로 봐서는 조국 장관에 대한 소환도 불가피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일단 사문서 위조 혐의 그리고 공직자윤리법에 대해서 위반 혐의를 두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아마 이번 주가 수사의 정점이 될 것이고 예. 전혀 아마 영향을 못 미칠 것이고 그 사모펀드 관련해서는 수사가 또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아마 두 분 모르긴 해도 조국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보수 진보 간 어떤 진영 대결로 이미 번졌다는 데는 동의를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검찰 개혁에 조국 장관을 수호를 해서 그러니까 조국 장관만이 검찰 개혁의 적임자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보 진영에서도 약간 이견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진중권 교수가 그런 표현을 했죠. 뭐 이게 이념과 진영의 문제가 아니고 정의와 공정의 문제라는 건데 아마 진보적인 진영에서도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저도 확인을 했고요.
지난주에도 몇몇 민주당 의원분들하고 이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들도 조국 장관 검찰 개혁하고는 별도로요. 이건 이제 검찰 개혁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인정을 하고 공감을 하지만은 조국 장관이 과연 장관직을 법무장관직을 수행하는 게 온당한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몇 분들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조국 장관이 검찰 개혁을 완결을 하려면은 본인이 도덕적인 그런 정당성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런 권위가 좀 많이 지금 흔들렸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좀 아쉬움을 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그럼 이번 이 사태를 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청와대가 고심이 깊겠죠. 뭐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깊은 한간에 저기가 대통령의 그 메시지를 통해서 좀 나온 것이고요. 아마 그 조국 장관의 부인에 대한 구속 기소라든지 또 그게 아마 또 어떤 영향을 좀 미칠 텐데 이전에도 대통령이 여러 차례 그 결정을 할 기회는 있었는데 검찰이 좀 과도하게 개입을 하면서 그 시기를 좀 놓쳤다는 시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뭐 전격적으로 청문회를 앞두고 압수수색을 했다든지 조사 없이 그냥 바로 기소를 했다든지 또 대통령이 방미 중에 또 했다든지 이런 것들인데 그런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검찰이 의도하지 않은 가운데 막았다는 그런 불쾌감이 좀 있거든요. 청와대는. 그래서 아마 그렇다 해서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의 임기를 인위적으로 허물어 버릴 경우에는 또 거기에 따른 부작용과 역풍도 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예. 이래저래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죠, 지금. 지난번에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에 나와서 조국 장관 또 주광덕 의원의 폭로가 있었고요. 이제 내일 하나 더 있죠. 사회 분야. 예, 대정부 질문에 아마 나올 것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이후에 바로 이제 국정감사가 있지 않습니까? 국정감사가 되면 본격적으로 조국 장관에 대한 어떤 의혹 관련해서 야당이 칼을 들 거다 이런 뭐 관측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어떻게 좀 전개될 거로 예상을 하십니까? 당연히 이제 뭐 국회에서 대정부 질의나 국정감사 때 계속 질의가 이루어지겠죠. 그리고 지금 이제 시간이 지나갈수록 다른 어떤 것보다 조국 장관이 거짓 진술을 했다라는 것, 거짓 증언을 했다라는 것이 지금 확인되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지금 어떻든 이번 주는 상황 자체가 조국 장관 부인인 정경심 씨가 소환을 지금 예정돼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이번 주 목요일 날 이제 본부감사가 진행되고 난 다음에 개별 그 청들 이제 검사가 진행될 거거든요. 근데 그 시점이 되면 제가 보기에는 조국 장관에 대한 소환도 지금 불가피한 시점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원래는 부부가 혐의에 연루됐을 때는 같은 날 소환하는 게 원칙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 부인이 가서 조사를 받고 와가지고 저녁 때 와가지고 남편한테 얘기를 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사실은 장관이라는 특수정 때문에 같은 날 지금 그 소환 조사하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회에서의 그 국정감사나 대정부 질문도 질문입니다만 검찰 수사가 지금 거의 이제 막바지에 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 상황 속에서 제가 지금 주목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일단 소위 이제 그 진보 진영 내에서도 과연 조국 장관의 부도덕성을 우리가 계속 이렇게 옹호하고 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라는 여론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아까 이제 진중권 교수도 얘기했습니다만 참여연대 한 집행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런 부도덕성을 옹호하는 게 구역질 난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래서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조국 장관의 문제를 정리하지 않고서는 검찰개혁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국민들이 지금 청와대나 여권이 생각하는 검찰개혁이라는 것은 청와대 말 잘 듣는 게 검찰개혁이냐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조국 장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거기다 더 나아가서 심지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같은 경우는 검찰이 증거를 조작할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검찰을 범죄 집단으로 지금 매도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국 장관 문제를 정리하지 않고서는 어떤 검찰개혁을 얘기하더라도 반대 진영에 있는 다수의 국민들은 인정을 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촛불 집회가 변수가 되지 않을까, 이 부분에 있어서도 크게 그러면 그 부분은 변수가 되지 않을 거라고 보시는 거네요. 저는 전혀 변수 안 된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장외에서 얼마가 모였고 또 그래서 이제 오늘 신문 광고를 보면 또 10월 3일 날 집회 때 총력 동원한다고 전면 광고가 나와 있는데 진영 결집의 의미 외에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예, 기본적으로. 알겠습니다.
국정감사 때 다뤄질 이야기들을 좀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결론적으로는 다 조국 관련된 이야기로 귀결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이야기 이외에도 다뤄야 될 것들이 상임위별로 있거든요. 좀 주요 쟁점들 좀 짚어주시죠. 굉장히 안타깝죠. 지금 올해 들어서 우리 20대 국회가 본회의를 연 날짜가 딱 3일이거든요. 여러 차례 이제 언급이 됐었는데 그만큼 국회가 자기 할 일들을 안 했던 것이고요. 20대 정기국회가 이제 마지막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이제 장인데 예. 이 시간마저도 지금 조국 이슈에 휩쓸려 가지고 지금 책임을 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우리 경제가 간단치 않다는 것은 아마 피부로 다 체감하실 텐데 어제자의 그 이주아 하는 총재께서 얘기한 거 보면은 2.2% 경제 성장률 달성도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예. 그리고 중산층 비중이 가장 역대 최저로 좀 줄었다는 거 아니에요? 67에서 지금 58로 한 10%포인트 가량 줄었는데 중산층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허리인데 허리가 지금 부실하다는 건데 그만큼 경제 문제가 간단치 않고 거기에 대해서 미중 무역 분쟁이 있고요. 또 일본이 수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한일 간에 좀 불거진 문제도 있고 그래서 경제 문제가 간단치 않은데 이 문제가 좀 이슈가 돼야 될 텐데 예. 그 문제가 좀 있을 것 같고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어떻게 갈 것인지 지금 실무급 회담이 이제 곧 추진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하고 미국하고 어쨌든 서로의 이익에 좀 걸려 있어도 지금 하는 겁니다만 우리가 가장 당사자인 입장인데 한국이 남한이 여기서 빠져가지고 이런 논의가 이루어진다는 것 자체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반도의 평화 프로세스를 어떻게 정착할 건지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폭넓게 좀 논의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외교 문제도 지소미아를 일단은 파기보다는 일단은 우리는 재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예. 보였는데 이게 동북아시아 그 전략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도 폭넓게 보고 국회에서 심도 있게 좀 다뤄져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덧붙이면은 조국 사태를 통해서 불거진 교육 문제, 특히 그 수시 비중을 줄일 건지 그대로 가져갈 건지 정시를 확대할 건지 이를 포함해서 우리 대학 입시에 대한 전반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조 의원님, 국감 증인 채택을 두고 여야가 벌써부터 지금 공방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절대 여당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는 것 같아요. 조국 장관 관련 증인 말씀드리는 겁니다. 50여일간 계속 지금 조국 장관 전국으로 블랙홀이 빠져 있는 상황인데 지금 국회도 지금 그렇다면 전국도 이런 식으로 파행이 우려되는 상황이거든요. 조금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좀 너무하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내가 이제 그 수사를 받고 있는 사건이어서 그 증인이 나와서 수사 중인 사건이어서 얘기할 수 없습니다라고 할 수는 있어도 수사 중이기 때문에 증인 채택이 안 된다. 이거는 전례가 없는 일이거든요. 옛날에 우리 옴너비 사건 때 김대중 그 총장 부인이 나왔었잖아요. 다 그래서 청문회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런 식으로 여당에서 증인 채택을 반대하는 것은 전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예. 어떻든 의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여당 원내대표는 운영위원장인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점들을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번 정기국회 관련해서 당연히 조국 장관 문제가 중요한 문제가 제기되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국민적 입장에서 봤을 때 특히 야당은 첫 번째로는 이제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지난 2년 동안 이 정부가 한 것이 제대로 한 것이냐. 조 의원님, 이 질문 좀 드릴게요. 아까 전에 유승민 의원이 기자간담회를 했습니다.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 이 모임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당이 위기 상황이다. 그래서 의원들끼리 중지를 모으기 위해서 이런 단체를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결국 분당으로 가는 겁니까? 지금 대략 유승민계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 분들하고 또 안철수계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을 합치면 대략 15명 내외가 되는 모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당을 넘어서 이당 그러니까 그 숫자만을 가지고는 사실은 이제 지지를 올리기가 어려울 거 아니겠어요? 근데 현재 소위 당내 질곡에 얽매이지 말고 새로운 세력들을 규합해서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기존의 일당, 이당이 아닌 대한정당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정리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제 앞으로 얼마만큼 추가적으로 세를 규합할 수 있는가, 예. 그리고 국민들한테 감동을 줄 수 있는 얘기를 할 것인가, 이게 이제 핵심일 거고, 그 전에 이제 분명히 해야 될 문제가 만약에 이제 지금 개혁 중도 보수 신당을 만들겠다고 한다면
자유한국당과의 연대 문제는 정리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먼저 이제 자유한국당 관계를 국민들한테 분명히 정리를 하고 그 이후에 현재의 그 행동을 같이 하겠다고 하는 의원들과 함께해서 바깥에 다른 세력을 규합하는 문제를 얼마큼 국민들한테 감동을 주면서 지지율을 올려가면서 할 것인가. 그래서 결국은 이제 새로운 세력들이 출범할 때 저것을 포함해서 한 10%의 고비를 넘느냐 마느냐 이게 이제 결정적인 과정이 될 텐데 일단 두 가지는 결정한 것 같아요. 자유한국당하고는 같이 안 하겠다라는 거 하나. 또 하나는 우리가 당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세력을 추진하겠다. 이거는 결정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자연스럽게 안철수 전 공동대표는 뭐 이렇게 물음표가 찍힐 것 같은데 좀 짧게 좀 말씀 오늘 부탁드릴게요. 보도 보니까 달래기를 통해서 내가 배운 것들 출판 기념회 곧 한다 그럽니다. 예. 그러니까 아마 복귀가 임박한 것 같던데 아마 안철수 대표 전 대표죠. 둘이 어쨌든 공동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의 의견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게 어떤 식으로 표출될지는 모르겠으나 다만 중요한 건 이거죠. 지금 현재 조국 정국을 거치면서 무당파 중도층이 굉장히 많이 두터워진 거죠. 그런데 그 부분을 좀 파고 들어가겠다는 건데 그러려면은 역시 반복되는 얘기지만은 본인들이 내세우는 가치가 지향이 분명해야 세력들이 붙는 거지 그냥 공학적으로 이렇게 또 마음에 안 드니까 허물고 또 만들겠다 이런 거 가지고는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임병식 전 국회 부대변인 정태근 전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